차하 명탐정 찬입니다. 크라임씬 리턴즈가 어느덧 네 번째 에피소드 교주살인사건까지 방영되고 이제 단 한 편만을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 아쉬움의 끝자락에 방영된 교주살인사건 경성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번 에피는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경성. 이곳에는 춤으로 신선을 숭배하는 신흥종교 선선교가 유행했습니다. 이곳 재단에서 승천식을 치르던 중 교주인 신교주가 불에 타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수사를 통해 아치형 건축물에 붙인 불이 바닥의 휘발유를 통해 피해자에게 옮겨붙은 것이 확정된 상황. 용의자로는 선선교 교인인 김행신과 장뚝딱, 같은 교인이자 조선총독부 소속 장의사, 그리고 기방주인인 박기생, 모던살롱을 운영 중인 주모던, 이렇게 5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과연 교인 모두가 쳐다보고 있던 승천식을 이용해 범인은 어떤 트릭을 사용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 트릭을 사용한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번 에피소드는 경성을 배경으로 했지만 대탈출 백투더 경성편과는 다르게 일제강점기 같은 시대적 배경 요소는 비교적 덜한 편이었습니다. 대신 신흥 사이비 종교인 선선교와 그를 둘러싼 비리 등의 뒷이야기들이 암울하고 음침한 분위기를 자아내었죠. 그 탓인지 용의자들의 동기가 유독 드라마틱하게 부각된 편이었고, 플레이어들도 이 동기에 집중해 사건 흐름을 풀어나가 추리 게임보다는 마피아 게임으로 끝났다는 느낌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추리가 물증보다는 심증으로만 흘러간 게 추리 덕후로서는 다소 아쉬운 느낌이었네요.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범인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꽤 초반부터 충분히 드러난 편이었고요. 다만 캐릭터 배경과 동기에서 아주 낚이기 쉬운 빅 함정이 대놓고 있어서 여기에 꽂힌다면 범인을 틀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인물 또한 충분히 범행은 가능했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요컨대 이번 에피는 팩트와 증거로만 추리한다면 쉽게 범인이 드러나는 간결한 사건이었지만 이를 드라마와 연출로 커버해 스토리를 키우고 헷갈리게 만든 편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플레이어들의 활약이 모두 나쁘지 않고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괜찮았던 플레이어는 아무래도 박지훈님이 아니었나 싶어요. 장진 감독님의 추리 스타일이 인문학적이고 상상력이 뛰어나 밝혀지지 않은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느낌이 강하다고 한다면, 박지훈님의 추리 스타일은 논리정연하고 정확한 팩트를 바탕으로 이미 밝혀진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 삼아 끈질기게 잡고 늘어지며 정답을 찾아내는 편이거든요. 이번 에피는 숨겨진 배경이나 요소 없이 거의 대부분의 사실이 드러나고 정리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진 감독님보다는 박지훈님이 더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본인도 마지막까지 확실은 없어 자신의 추리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한 점은 아주 아쉽게 남은 오게티였다고 생각됩니다. 연기 측면에서도 박지훈님의 연기가 두드러진 편이었습니다. 물론 주연영님도 이번 에피소드에서 정열적이고 열정적인 연기 뽐내주셔서 정말 감명 깊었지만, 저는 연기자도 아닌 박지훈님의 고증 철저한 시대극적인 연기가 너무 자연스럽고 인상 깊었거든요. 여러모로 추리 여왕님의 매력에 다시 한번 빠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스포일러를 포함한 스토리 분석입니다. 지난 에피소드가 추리물로서 완벽했던 편이어서 그랬는지 이번 에피는 상대적으로 잘못 흘러간 추리와 전개가 아쉽게 느껴진 편이었습니다. 범인이 장의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맥각이 범행 도구로 사용되었고 다른 용의자들도 이 맥각에 대한 정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여기서 플레이들이 간과한 점은 맥각 자체가 아닌 맥각의 효능. 맥각이 단순히 체내에서 위험하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화재사와 연결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냥 위험한 성분이라면 승천식에서 이용할 게 아니라 다량 복용으로 독살시키면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맥각이 몸에 불이 붙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용의자를 찾아야 하는데,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장의사뿐이었습니다. 또한 장의사가 피해자를 찔러 죽이려고 메스를 준비했다고 언급한 바 있었는데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메스가 누군가를 찔러 죽이기에는 부적합한 도구란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모로 김행신의 거대한 스토리에 낚여 필요한 단서들을 찾지 못하고 끝난 게 아쉬움으로 남는 편이었던 것 같네요. 여담으로 이번 에피소드의 장의사가 1945년을 배경으로 28살로 등장하는데요. 1987년으로 계산한다면 70세로 두 번째 에피인 고시원 살인사건의 난임센터 사건을 일으킨 장일홍의 생물학적 아버지와 동일 인물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존재합니다. 마침 이름도 장의사이기도 하니 더더욱 이런 추측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외에도 장뚝딱이라는 이름으로부터 미루어 법원 살인사건의 뚝딱건설과도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냐는 추측도 있는데, 마침 다음 에피소드가 지금까지의 모든 편을 연결시킨다는 풍무그룹 살인사건 편이니 과연 이런 추측들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무척 궁금해지네요. 자, 여러분, 드디어 다음 편이 마지막 에피소드인 풍무그룹 살인사건입니다.
예고편에 따르면 이 마지막 편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떡밥이 풀리고 큰 결말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떡밥으로는 고시원 살인 사건에서 사라진 장슈퍼의 5천만 원 등이 있는데 과연 이 떡밥들이 풀리면서 제작진의 큰 그림이 드러나게 될지 이번 주 금요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이번 교주살인사건 편에 대한 다른 재밌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마지막 에피소드 리뷰와 함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